네, 북한이 이번 8차 당대회에서 선출한 새로운 노동당 지도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당 수반인 총비서에 선출했는데요. 북한이 공개한 조직 개편과 인사 결과에 대해서 통일부 출입하는 지성림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됐는데 먼저 이 총비서 추대가 갖는 의미를 저희가 먼저 짚어보죠. 네,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권력을 잡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쭉 노동당 수반이었습니다. 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1인 지배 체제인 북한에서 네. 당 수반을 선출하는 일은 사실상 요식행위입니다. 하지만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대회에서 당 수반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당대회 때마다 당 수반 선출을 강조하는데요.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이 독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북한은 추대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 김 위원장을 이번에도 당 수반에 추대해야 하는지 이런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 업적을 장황하게 소개하고 그러고 나서 당대회 결정문을 통해 추대를 공식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목해봐야 할 점은 총비서라는 당 직책의 명칭이 호칭인데요. 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당내 직함이 총비서였던 것과 달리 김 위원장은 그동안 총비서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김정일 사망 이듬해인 2012년 4월 당대표자회에서 당 수반에 초대됐지만 당시 김 위원장의 당내 직함은 제1비서였습니다. 2016년 5월 7차 당대에서도 당 수반에 추대됐지만 그때는 호칭이 노동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총비서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 12월이면 김 위원장이 집권한 지 만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가까이 북한을 통치하면서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여주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는 선대인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반열에 자신을 올려 세울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 생겼고 그래서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이 공고화하다는 것을 대내에 과시한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보도가 나온 게 사실 오늘 오전인데 사실 지 기자는 이렇게 이 비서, 총비서라는 직책이 바뀔 것이라는 걸 이미 다른 보도를 통해서 좀 예측을 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이유 때문인 겁니까? 네, 보도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어제 기사를 쓰면서 예. 총비서직으로 이제 명칭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예. 그건 이제 제가 뭐 평양하고 통화해서 그 얘기를 들은 건 아니고요. 그 어제 오전에 북한 매체에서 공개된 당규약, 그러니까 개정된 당규약 내용을 보고 네. 그런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제 공개한 개정 당규약에서 이른바 비서제를 5년 만에 부활시켰는데요. 예. 그러니까 각급 당 조직의 책임자 호칭을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부르던 것을 이제부터는 책임비서, 비서 등으로 바꿔 부른다고 밝힌 겁니다. 5년 전 7차 당대회 때 기존의 비서제를 위원장제로 바꿨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인 인민위원회도 위원장이라고 부르고 근로단체인 청년동맹에서도 책임자를 위원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최고의 정치 조직인 당 조직과 구별이 어렵다. 그래서 당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당 조직 책임자의 이름을 비서로 이제부터 차별화한다. 이것이 이제 이번 비서제 부활의 명분인 겁니다. 예. 그래서 노동당은 각급 당 조직들이 모여서 구성되는 만큼 비서들의 최고 책임자는 당연히 총비서로 불릴 것이고 또 집권 초기 제1비서로 불리던 때에 비하면 지금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김 위원장을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반열에 올려 세우는 차원에서 총비서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던 겁니다. 예, 그렇군요. 총비서의 추대는 김 위원장의 권력 장악이 사실상 끝났다 이런 선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오히려 지위가 더 낮아졌다라고 하던데 이 부분은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기존의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최소한 정치국 위원 정도까지는 네. 지위가 격상될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예상을 승진할 것이다. 네, 승진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와 정보당국은 김여정 부부장이 외교안보를 비롯해서 국정 전반을 관여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가 그러니까 정보당국은 이제 김여정이 실질적인 이인자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당대에서는 직책이 다소 격상되지 않을 거냐 이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김 부부장이 북한의 뭐 실질적인 이인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모두가 공감해왔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치국의 최고 그룹인 상무위원회도 진입할 것이다 이런 관측까지 나왔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당 인사 내용을 보면 김 부부장은 승진은 고사하고 기존의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서도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 정치국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 거죠. 그래서 정치국 후보위원, 위원들 또 상무위원들까지만 정치국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예. 정치국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기 때문에 정치국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그래서 또 이번에 직책이 제1부부장이었는데
한 등급 더 높은 부장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사실 빗나갔습니다. 뭐 사실 김여정 제1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남북 대화 국면에 있을 때 직접 특사로 오면서 서신을 또 전해오기도 했고 네, 굉장히 그렇죠. 좀 많은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하나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네, 합니다. 그렇죠. 또 백두혈통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 김 부부장의 권한과 위상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혹은 더 낮아졌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저는 사실 이제 정치국 후보연 명단에서도 빠졌다고 해서 예. 그 김 부부장의 입지가 약화됐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북한 핵심 권력층을 우리가 관찰할 때 보통 명목 서열과 실제 권력 서열을 구분해서 봅니다. 예. 그래서 북한 매체가 호명하는 순서라든가 네. 또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후보위원 이런 순으로 명목 서열이 정해지지만 실제 권력 서열은 이와는 다른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하나뿐인 여동생입니다. 또 혈육 중에서 유일하게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온 인물이고 또 무엇보다 북한 주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자신의 활약상을 그동안 보여줘 왔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국정 운영에 계속 참여할 것이고 또 비록 정치국 구성원이 아니지만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서 충분히 당내에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도 탈락했다고 해서 김 부부장을 함부로 대할 북한 파워 엘리트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김 위원장이 선호하는 시스템 통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발표된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등 구성원 중에 노동당 인사는 모두 당 비서 또는 당 부장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부서의 장들만 정치국 구성원이 된 건데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나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정치국 위원이나 후보위원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치국 구성을 보면 제1부부장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정치국에 포함되는 것은 이런 정치국 구성의 원칙과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시스템 통치하고는 어긋나는 것이어서 정치국 명단에서 뺀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영원 제1부부장이 두 단계를 껑충 뛰어서 당비서로 승진했고 또 조직지도부장은 김재룡인데 예. 사실 김여정이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면 사실 이 제1부부장이 숨은 실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직을 유지한다면 굳이 정치국 구성원이 아니어도 뭐 입지는 여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여정 제1부부장이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김여정 제1부부장에 한해서만 이런 실세 권력이라는 그런 것들 지위가 좀 따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백두혈통이고 그래서 굳이 명목서열에서 정치국 구성에서 명단이 빠졌다고 해도 예. 명목서열은 낮아졌을 수 있어도 예. 실제 권력서열은 여전히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서 다른 파워 엘리트들이나 다른 간부들에게 영향력과 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명목서열 어떤 시스템의 통치, 어떤 이 조직의 기준에서는 뭐 부장이 아닌 제일 부부장이어서 당연히 정치국에서 빠진 거다 이제 이런 네. 설명인 건데 방금 이야기한 조영원과 함께 또 고속 승진한 인물도 있죠. 네, 우선 조영원 신임 당비서에 대해서 살펴보면 네네. 평소에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시찰을 가장 많이 수행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이제 김 위원장의 최측근이고 또 김정은의 그림자라고도 불렸던 인물인데요. 예. 이번에 두 단계나 윗자리인 당비서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정치국 상무위원회도 진입했고 또 당중앙군사위 위원회도 선출됐습니다. 핵심 요직은 다 가졌고 또 권력 서열도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최룡해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리병철 당비서, 김덕훈 내각 총리에 이어 권력 서열 5위로 급부상했습니다. 예. 이런 정황으로 미뤄 조영원은 당내에서 총비서 다음으로 실세인 조직비서에 임명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되고요.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엄청난 신뢰를 받아왔던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 오일정도 군사 업무를 총괄하는 당 군정지도부장에 임명됐고 정치국 후보위원을 건너뛰고 위원으로 바로 선출됐습니다. 또 북한군 당위원회 수장인 총정치국장이 이번에 김수길에서 권영진으로 교체됐는데요. 권영진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예. 그렇군요. 눈에 띄는 인사들 교체가 좀 있습니다. 대남 사업을 총괄했던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사업 그리고 대미 협상 성과가 부진 때문에 좀 지위가 낮아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었는데 그 관련된 일환으로서 지금 대남 라인에 있었던 인물들의 지위가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인사 이동이 좀 목격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인사의 특징이 이제 대남 대미 라인이 좀 이제 기존 자리보다 좀 낮은 자리로 이동한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김여정 부부장을 보좌하면서 대미 협상에 선봉에 섰던 최선희 외무성 일부상은 원래 당중앙위원회 위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직책상은 외무성 일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내려갔는지 모르겠지만 당중앙위원회
위원회에서 이제 후보위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특히 김 부부장이 대남 사업에 관여하기 전까지 대남 사업 최고 총책이었던 김영철도 위상이 약화됐습니다. 기존에 당 부위원장했던 김영철은 부위원장 직제가 비서 직제로 바뀌면서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명단에 자동스럽게 포함돼야 하지만 이번에 비서국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당 비서보다 한 등급 낮은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됐습니다. 전임 통일전선부장이었던 장금철은 해임됐습니다. 또 조평통 위원장을 지내며 남북대화 전면에 나섰던 리성건 외무상은 정치국 후보위원 지위를 유지하긴 했지만 11명의 후보위원 가운데 맨 마지막에 호명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대남 대미 라인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기존보다 낮은 자리로 이동하거나 해임됐다는 건 그만큼 김 위원장이 남북대화와 북미 협상 결과에 실망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던 하노이 노딜 당시 큰 충격을 받았고 또 수치심도 느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그런 감정과 느낌들이 이번 대남 대미 라인 인사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병식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사실 지 기자가 이 시간까지 회사에 대기하고 있었던 건 북한이 어젯밤에 이 열병식을 한 것 같다라는 군의 발표가 있었고 혹시나 이제 오늘 밤에 그 북한 TV에서 열병식 영상이 나올까봐 네. 그래서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영상이 안 나오는데 글쎄 좀 뭐 내일은 나오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어제 심야 시간대에 당대 경축 열병식을 진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한미 정보당국이 포착한 이러한 활동이 예행 연습일 수도 있고 뭐 본 행사일 수도 있지만 예행 연습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정밀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북한은 작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도 10월 10일 0시에 시작했는데 그 열병식 영상을 당일 오후 7시부터 녹화 중계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열병식을 자정쯤에 본 행사를 했다면 영상이 오늘 저녁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도 지금까지 대기하고 있었던 거고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전략무기 개발 성과를 엄청나게 자랑한 뒤라 이번 열병식에 어떤 무기들이 나올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이 쏠렸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북한이 열병식 보도를 하지 않은 것만큼 내일 혹시 열병식 보도와 함께 영상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어제 한미 정보자산이 포착했다는 그 움직임이 네. 예. 열병식 본행사가 아니라 혹시 최종 리허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최종 리허설도 본행사와 사실상 똑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구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또 북한 당대회가 폐막했다는 보도가 아직 없는데요. 그래서 당대회 결론도 나오고 김정은 위원장의 폐회사도 보도돼야 당대회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경축 열병식이나 군중 집회는 당대회가 완전히 끝나고 하는 것이 관례인데 당대회가 아직 안 끝나서 본행사가 아직 열리지 않은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북한이 뭐 어제 김정은 위원장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했으니까 이를 경축하는 의미에서 어젯밤이나 오늘 자정에 뭐 열병식을 했을 뭐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어제 활동은 리허설이고 오늘 어제 당중앙 지도기관 인사까지 다 끝났고 오늘 만약 폐막식을 했다면 뭐 내일 0시에 열병식과 군중 집회를 하고 뭐 내일 영상을 공개할 수도 있고 일단은 내일 북한 보도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일 보도에서도 열병식의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합참에서 말했던 그 행사가 리허설이었다. 리허설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본 행사는 당대회가 완전히 폐막하고 나서 뭐 대낮에 열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정에 열릴 수도 열병식을 있는. 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열병식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성인 고맙습니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